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잘 먹어야 잘 산다라는 말은 정말 만국 공통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먹는 순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 보험도 좋은 보험이어도 잘 가입을 해야 좋은 보험인 것처럼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좋은 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그리고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성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성군 전문가님께서는요, 저성장 고령화 시대 노후 준비를 위한 변액연금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 파이어족을 희망하는 젊은 층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이 은퇴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노후 대비 어떻게 보면 좋을지 강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보험 전문가 김성군입니다. 자, 요새 날씨가 아주 그냥 청명하죠. 자, 이렇게 청명한 날씨처럼 우리의 경제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지가 꽤 오래됐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 되면 경제 성장률, 즉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바로 저성장이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아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여러분들의 그런 그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많이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노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되시면 오래 살기는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나이가 들고 오래 사는데 이렇게 유병 장수 아프고 오래 사는 게 되시면 여러분들 이걸 원하십니까? 참 문제 있겠죠? 자, 이런 생활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업장수입니다. 일 없이 오래 사는 거죠. 일이 없는데 오래 살면 어떻게 할까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죠. 이것도 큰 걱정일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무전장수입니다. 돈이 없어서 오래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든지 우리가 오래 살면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병이 있거나 일이 없거나 돈이 없고 오래 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또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이런 노후 준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통계를 하나 제가 갖고 나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 통계를 보시면은요, 일단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은요 대부분의 공감하는 거로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느끼는 게 보통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지만 여기에 하지만 이랬는데 따옴표가 두 개가나 쳐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잘 돼 있다가 7.6%인데요. 이 잘 돼 있다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잘 돼 있다는 사람은 1.4%밖에 되질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인 사람이 70% 넘는 사람이 조금 내지는 아예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올해는 살고 싶은데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참 걱정스럽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노후 준비를 하는데 그럼 돈이 얼마나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50대나 60대나 또 80대나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만약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나는 돈이 한 어느 정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통계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보시면은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에는요, 1인이 최저 생활비는 한 108만 원 정도가 되고요. 어느 정도로 좀 어느 정도로 생활하려면 한 153만 원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고요. 부부는 한 243만 원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의 노후 생활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50대나 80대가 좀 약간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50대보다 한 80대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요, 부부가요, 그래도 최저는 한 139만 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194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만 그래도 그 부부가 노후에 좀 생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194만 원이 한 달에 그렇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자, 저성장 고령화 시대, 바로 우리가 닥친 현실의 과제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바로 소득이 불안정합니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양상이 돼 있고요. 평생 직업보다는 그때그때 직업이 많고,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실직자들이 발생을 했죠. 또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갖기 위한 소득 창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조기 퇴직입니다. 자, 지금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제는 50대만 넘으면은 거의 다 명예퇴직을 많이 강요를 받고 있죠. 또 예전같이 평생 직장은 개념보다는 일찍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해야 될 때는 우리한테 오는 게 뭐죠? 바로 급여입니다. 급여가 우리의 생활을 다 챙겨주고 있죠. 그러면 이 급여 계좌를 내일을 위해서 바로 연금 계좌로 옮겨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급여 계좌가 평생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 급여 계좌에서 일정 부분은 내일을 위해서 송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자산의 조기 소진입니다. 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내용이지만요, 자산은요, 아무리 축적을 해놓는다고 해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은 빨리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잠잘 때도 그 자산이 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자산의 조기 소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자산의 수명 연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자산의 수명 연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를 위해서 송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과제에 가장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연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연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연금은요, 반드시 변액연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개 보면 변액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를 갖고 있어요. 변액? 참 문제가 있어.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변액은요, 잘 생각하시면 대부분이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변액 보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국말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나쁜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영어로 약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요, 영어로 이 danger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 리스크라는 것도 다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danger하고 리스크는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자,
비교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대인전은요, 바로 확실한 위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 맨홀 뚜껑이 있을 때 앞에 위험이라고 쓰면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맨홀 뚜껑을 조심하지 않으면, 맨홀 뚜껑에 빠지면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갈 때 입산 금지라는 표시를 보고 입산 금지를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낙상을 할 경우에는 아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비행기를 타고 있다가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거기도 위험이라고 써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확실한 위험입니다. 그런데요, 변액이 리스크는 불확실한 위험이라는 얘기죠. 혹시 위험은 하지만 잘 다스리면 기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확실한 위험과 불확실한 위험의 그 차이는 미래에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대인전은 기회 요인이 없습니다. 맨홀 뚜껑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빠진다면, 빠져서 다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안 빠지는 게 가장 필요한 건데 결국은 빠지게 되면 나한테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리스크는 바로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심하고 내가 충분히 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한다라고 하면 그 위험은 나한테 기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변액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이 대인전은 반드시 회피를 해야 됩니다. 맨홀 뚜껑 위험이 쌓이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들어가시겠습니까? 화재 위험이었다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불 났는데 거기 들어가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회피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는 관리, 도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5만 전자까지 떨어졌겠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망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에도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입했던 게 삼성전자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관리와 도전하게 되면 이후에 나한테 기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러면 변액이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항상 얘기 드는 게 뭐냐?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5천만 원. 우리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 되죠. 야, 변액은 하면 예금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위험해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액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보다 더 큰 자본시장법을 적용을 해서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최저금리 보장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죠. 당연하죠. 최저 보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최저 보증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서 이익을 보증해주는 것만큼 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최저금리 보장에 대한 것을 너무 이렇게 신경하지 안 쓴다는 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요, 투자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변액, 주식 투자하면 당연히 투자 손실의 위험성은 있죠. 자, 여러분들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요, 장기 상품입니다. 최소한 더 10년 이상, 20년, 3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기간의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투자 손실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근거로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걱정거리를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코스피 주가 지수 추이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1980년대 100포인트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그래서 이게 쭉 가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시련이 온 게 1998년도 6월 16일 날 우리나라에 IMF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까지 갔던 주가 지수가 무려 280포인트로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IMF 겪은 분도 계시고 또 안 겪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280포인트가 됐던 주가 지수가요. 불과 여기 보시면 불과 2년 만에 거의 전거래 1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돼요. 이 주가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끝났다고 하면 끝난 게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산 증인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주가가요. 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여기에 보시면은요. 2007년도에 1500선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IMF가 발생한 8년 만에 280포인트였던 주가 지수가 150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돼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500까지 갔던 주가 지수가요. 또 하나의 시련을 맞게 되죠. 2008년도에 미국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 금융위기가 발생을 함으로써 또 무려 또 급락을 해가지고 한 80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되죠. 또 이때도 난리가 났었겠죠.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2년 만에 바로 다시 원으로 복귀를 하고요. 여기 보면 2017년 10월 달에 2,500포인트로 찍게 됩니다. 자, IMF가 난 지 10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을 한 지 10년 만에 2,500포인트를 다시 찍게 되죠. 자, 모든 것은요, 위기가 생기면 다 극복을 하고 다시 주가 지수는 상승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러는 게 최근에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2020년도 3월 19일 날 할 때 1,40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주가 지수가. 그런데요, 바로 3월 달에 떨어졌던 주식이 그 다음 년도 1월 달에 3,000포인트를 찍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가 지수는요,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결국은 우상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게 결국은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장기 상품이니까 변액연금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요. 이 투자 수익률로 제가 한번 그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글씨가 작아서 지금 일단 그림으로만 제가 색깔을 표시할게요. 이게 노란색이 코스피 지수고요. 하늘색이 강남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것이 회사채 또 뭐 CD 금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01년서부터 2014년 15년 동안의 투자를 보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1등할 때도 있고요. 강남 아파트가 1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15년 동안 평균을 보면은요, 코스피가 연평균 9.8% 성장을 했고요. 강남 아파트가 5.9%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 같지만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내릴 때도 많이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따진다면 결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 투자 주체별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주식에 투자,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제일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연끌까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부동산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도 떨어지게 있겠지만 주식은 떨어질 때 지금이 저가 매수의 찬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변액연금은 이 최저 보증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나라에 변액연금을 판매를 한 게 2003년도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서부터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2002년 도입부에서 10년 동안 변액연금을 가입을 한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요. 이렇게 가입을 할 때 최저 보증을 해줬습니다. 변액인데도 불구하고 단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은 보증 수수료를 띄고요. 마이너스가 되면 회사에서 그거를 해줬죠. 보증을 해줬죠. 대신 보증을 해주는 대신 회사에서 보증 수수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했던 그 징수 금액이 얼마냐면 158억을 징수를 했어요. 소비자로부터 최저보증 수수료를 받았죠. 그런데요, 10년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보증을 해준 금액을 보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58억을 받았는데 6천만 원 정도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은요, 0.075%입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걸 실증적으로 보시면 이거는 바로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10년 이상 투자를 할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거의 안 나는 거라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보증 수수료를 떼지 않게끔 나라에서 제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보증을 가능하면 가입을 하시고 길게를 본다면 마이너스가 안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 과거에 변액연금은 또 변액보험은 나는 잘 안 됐는데 이러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는요 바로 이 펀드의 이 채권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의무적으로 마이너스를 안 시키기 위해서 채권 비중이 높았거든요. 그런데요, 지금은 이 채권 비중이 없는 회사도 있고요, 최소 20%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나머지 많은 부분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해놨기 때문에 수익률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이 예전에는 펀드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경도 안 됐어요. 그래서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면 뭐 펀드가 1개 내지 2개, 많아야 3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0개에서 한 30개 됩니다. 회사마다 약간 다릅니다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펀드를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고요. 또 언제든지 펀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많이 날 수 있도록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이 보험사의 사업비가 많이 뛰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내시는 보험료에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15%에서 20%를 떼어갔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내시는 보험료에서 10% 미만으로 사업비를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과 같이 그렇게 수익률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가입자가 펀드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변액연금에 가입하시면 인공지능 펀드도 있고요, 또 펀드 리밸런싱에서 또 자동 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펀드를 많이 지식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AI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가입을 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연금 전환 시 모든 적립금은 공시율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보험은요, 어떤 연금은 공시율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형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투자형으로 남아 있음으로써 그것을 계속해서 갔을 때 적립금은 최저 보증해 주는 어떤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예전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신다면 걱정 없이 이제는 미래에 대한 노후를 안심하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그다음에 여러분은 변액보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스크가 아니고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변액보험은요. 변액보험은.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립금으로 들어가는 건 100%는 혹시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이 안 됩니다. 회사는 망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천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한 모든 금액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최저금리 적용은요, 바로 최저금리에 적용이 안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많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최저 보증을 하기 위한 보증 수수료를 제하지 않고 그게 바로 온전히 나한테 다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바로 시장 수익률을 추구함으로써 더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요.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지금 주식 많이 떨어지다 걱정하시죠? 변액연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추가 납입을 하셔서 많이 저가로 주식을 살 수가 있으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여러분들의 그것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축으로 만약에 노후를 생각을 해서 50만 원씩 20년을 투자한다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씩 은행에다 적금해서 1.5% 금리를 받는다고 하면 20년 후에는요 1억 3,9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자 포함해서. 여기 세금은 제하지 안 했습니다. 1억 3,900인데 만약에 수익률이 3%라고 돼서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금액이 어떻게 됐냐면 1억 6,300이 되는 거예요. 원금은 1억 2천이고요. 이자까지 포함하면 1억 6,300. 그 차액은 2,400만 원입니다. 불과 1.5%의 수익률에 따라서 이 금액은 2,400만 원이고 만약에 5%가 되면은요 무려 적립금이 2억이 돼서 그 차액은 6,300만 원이 되고요. 7%가 된다면 2억 5천. 이 금액은 1억 원이 넘는 차익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2001년도서부터 2015년도까지 15년 동안에 코스피 연평균 수익률이 9% 정도가 됐다고 그랬죠. 9%가 아니라 7%만 된다고 해도 20년 정도가 되면은 1억 원이 넘는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투자해서 수익률을 벌이는 변액연금은 여러분들한테 노후에 대한 바로 안전자산이라고 할 때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변액보험의 5가지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수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서부터 10만 원이 있는 20만 원이든 계속해서 월 적립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보유 자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요. 결국은 실질적으로 1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노후에 할 때 쓸 때 보면 엄청난 금액이 여러분들한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적립금은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코스피 지수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죠? 우상향하는 거. 바로 기간에 투자하십시오.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전략적 관리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변액연금을 투자를 하시다가 혹시 내가 갖고 있는 펀드가 수익률이 안 난다면 펀드 변경을 하십시오. 또 내가 관리를 안 되겠다라고 하면 인공지능 펀드로 변경하십시오. 이렇게 펀드 변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장기 비과세 상품입니다. 현재요,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 장기 상품으로서 비과세는요, 바로 변액보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과세는요, 이제 남은 여러분들의 하나의 보물 같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과세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은퇴 준비에 가장 적합한 상품입니다. 변액연금은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돈 없고 일 없고 병 많고 뭐 이런 거 다 제하고요. 변액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노후는 아주 쾌청한 과일 날씨 같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변경을 시키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에 투자하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적게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저금한 금액이라도 길게 투자하시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 납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노후, 안정된 노후를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노후로 인한 이 건강 걱정은 사실 덜어내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 걱정만큼은 우리가 이 변액연금을 통해서 또 덜어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이정란 전문가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김성군 전문가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청년 고고당입니다. 흔히 우리 만성질환은 중년 이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 20, 30대 젊은 나이에 고혈압 판정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해요. 실제로 20대 고혈압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죽하면 이 청년 고고당,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줄인 이 신조어가 생겼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요즘에 혼밥 혼술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인스턴트,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에 외로우니까 술 한 잔 마시고 잠들다 보니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쉬는 날에는 누워서 OTT 채널도 보고 드라마도 종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루 밤새서 정주행하는 이러한 습관들로 인해서 청년 고혈압 당뇨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 30대에 있어서 오대암 진료 인원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공단에서는 건강검진 연령을 20대까지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대상이 40세 이상이었는데 2019년부터 20대에도 건강검진을 해주는 걸로 바꿨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건강검진은 공짜라고 생각해서 딱히 하지 않아도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매달 납입하는 건강보험료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필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이제 심내혈관 질환의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차피 공단에서 급여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늦게 발견하면 늦게 발견할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해 주는 게 남는 장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20대 같아 보여도 혈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40대인 경우가 많아서 일찍 발견해서 이러한 후유증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정주행하거나 이 혼밥 혼술한 이 문화 자체가 내 건강에 적신호를 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듣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막 결혼을 앞두신 34세 남성분이신데요. 이제 결혼 전에 예비 신부님과 같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평소에 헬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건강만큼은 자부하시던 분이었는데 고혈압과 당뇨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처럼 사람들은 흑과 백분인 것 같습니다. 아프면 검정색, 안 아프면 흰색. 근데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로 갈까요? 반드시 연한 회색, 중간 회색, 짙은 회색을 거쳐서 검정색으로 가겠죠.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은 병도 아니고 약도 안 먹어도 되는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건강이 위험할 수 있으니 건강관리 잘하세요 라고 했을 때 깨달음을 얻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서 흰색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살던 대로 그냥 살아서 다시 검정색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검정색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도 오늘 이분은 내가 진짜 신경 써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예비 신부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들어서 문의를 주셨다고 합니다.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셨는지 화면으로 함께 볼게요. 네, 첫 번째 보험은 2017년 11월에 가입한 건강보험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반암 진단비가 2천만 원밖에 없어요. 진단비는 진단비 플러스 생활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서 아팠을 때 치료비는 물론이고 일 못하는 동안 발생하는 생활비까지 커버 가능한 정도로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일단 지금 사연자분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하신다면 못해도 6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게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라면 더 많아야 하고요. 그 다음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담보가 각각 1,000만 원씩 있는 거예요. 뇌출혈 담보가 아닌 건 천만다행이지만 뇌혈관보다는 범위가 훨씬 좁은 뇌졸중 담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범위가 넓은 걸로 업그레이드 해줄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종수술비 500만 원, 상해수술비 50만 원 있고 운전자 비용 담보 있으신 거 보니까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5년 전에 가입한 거라서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보상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십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현재 2억까지 가능한데 그거에 비하면 50%도 안 되는 금액이기도 하고요. 운전자 보험은 나라에서 계속 법이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내 보험도 점검해보고 리모델링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보험을 보면요. 2019년 6월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사망하시면 사망보험금 3천만 원 나오는 건데 10년 납으로 하신 걸 보니 저축으로 오해하고 잘못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에 가입했던 사례를 살펴보니까 보장 범위가 다소 협소하고 또 최근 이 교통법과 또 잘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엔 해결책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네, 종신보험은 일단 저축으로 들었던 사망보장을 위해 들었던 건강할 때 표준체로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기도 하셨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되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망 보장으로 남겨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험료도 10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큰 부담도 없으실 것 같고 종신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적은데 이미 3년을 납입하셨기 때문에 지금 해지하기에도 손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이 완료하고 계속 거치해두면 2.25%로 계속해서 이자도 주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노후 연금으로 전환해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냥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건강보험인데요. 한눈에 봐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저는 유병자 플랜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저는 2건으로 제안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생명보험사의 암보험입니다. 좀 전에 진단비는 못해도 연봉만큼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향후 연봉이 상승할 것까지 고려해서 암진단비 1억, 유사암 2천, 표적항암 5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500만 원, 양성자 세기조절 각각 2천만 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생각지도 못한 혈압과 당뇨가 오듯 건강은 세월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다음 내용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볼게요. 고혈압과 당뇨는 심내혈관 질환에 매우 치명적이라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고혈압은 그러니까 혈액이 혈관벽을 누르는 힘을 의미하는데요. 고혈압은 그 혈압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고혈압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일으키는 이유는 사람을 전투 모드로 만들어서 혈관의 수축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좁았던 혈관이 더 좁아지면서 갑자기 펑 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병원에서 혈압 쟀을 때 120 미만인 사람들은 볼펜으로 톡톡톡톡 치는 정도의 충격을 혈관에 주는 것이라면 140 이상인 사람들은 망치로 쾅쾅쾅쾅 이렇게 큰 충격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당연히 혈압은 망가지게 될 거고 혈관에도 상처가 나게 되는데 상처가 아물면서 딱지가 생기잖아요. 이 딱지를 혈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 혈전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지만 뇌혈관에 걸리거나 아니면 눈 시신경에 걸리면 실명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90부터 140을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80부터 130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기준을 낮춰야 하는데 낮추는 순간 30대 이상의 성인 50%가 약을 먹어야 돼서 낮추지 못한다고 해요. 고혈압으로 인한 수많은 합병증이 존재하고 특히 터지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당뇨인데요. 당뇨는 우리 몸이 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병을 의미합니다. 당은 에너지원이라서 우리가 힘들 때 당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몸의 세포는 당을 필요로 하는데 문제는 당을 섭취했을 때 당이 혈액으로 가고 혈액이 세포로 가야 되는데 당은 손이 없고 세포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손이 없으니까 대신 문을 열어주는 애가 인슐린이라는 애인데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게 당뇨입니다. 당이 세포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계속 혈액에 있으니까 세포는 계속 힘이 없게 되는 거죠. 혈액은 액체인데 액체에 끈적한 당이 잔뜩 끼어 있으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우리 몸의 심장에서 이제 혈액을 쫙 내려보내서 우리 몸 한 바퀴를 쫙 돌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혈액이 끈적끈적하니까 혈관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마찰이 생기면서 상처가 나게 되고 혈전이 생기는데 고혈압까지 있으면 쾅쾅쾅쾅 거리면서 빠르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어떠한 병이 올지 몰라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제안대로 리모델링을 하시면 처음에 진단비 1,000만 원 받고 수술비 3,000만 원 받으니까 4,000만 원 받고 혹시 뭐 후년이나 그 다음에 재수술을 하게 됐었을 때도 또 수술비가 3,000만 원 나오니까 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전자 비용 특약도 민식이법 되는 걸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를 앞두고 보험이 훨씬 더 탄탄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제시해 주신 해결책 이외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보험회사는 아픈 사람 받아서 돈 주는 회사가 아니라 아픈 사람 받아서 돈 주는 회사가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 받아서 돈 주지 않는 회사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많이 보장해달라고 해서 보장을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입이 가능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고고당을 성인병이라고도 하지만 요즘은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청년 고고당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또 미리미리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 아파트 화재 보험 꼭 필요한 걸까요?
네, 사람이 집을 장만하는데 평균 11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30년 융자를 끼니 반은 은행집이잖아요. 한국인의 재산 목록 1위가 집인데 이러한 집에 보험 하나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비에 화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다고 안심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거는 골조 일부분만 해주는 거지 불났을 때 전체 다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라서 반드시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풀보장으로 준비를 해도 1, 2만 원이면 준비가 가능하니까 반드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을 고생한 집에 보험 하나 없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면 너무 아까우니까 반드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앞서 강의에서도 정말 잘 짚어주셨지만 변액연금에 가입을 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요즘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 강의를 보셨다면 뭐 답변이 다 될 것 같은데요. 외려 지금이 더 기회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이실지 모르지만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씩 들어간다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50만 원씩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을 5개를 샀다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주식이 50만 원 했던 게 30만 원 떨어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0만 원이 투자하면은 5주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주식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떨어져서 사용할 게 아니라 모으는 기간입니다. 외려 이렇게 떨어지는 기간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대개 보면 연금은 시작을 해서 20년 내지 30년 후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지금같이 떨어질 때 외려 더 추가 납입을 해서 좌수를 더 늘리면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네,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걱정이 좀 한시름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 만나볼게요. 이 치매보험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준비해야 될까요? 시청자님들은 치매가 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앵커님 혹시 홍대 사거리에서 하루 종일 서서 지나가는 택시를 샌다면 몇 대나 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홍대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택시요? 못해도 1,000대는 되지 않을까요? 1,000대. 그러면 1,000대의 택시를 눈으로 볼 때 지나가는 치매 환자는 몇 명이나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거는 제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드리자면 2,000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1월 10일자 기사를 보시면요. 전국에 택시가 25만 대가 있는데 치매 환자가 58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 택시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한 대를 볼 때 치매 환자 2명을 보는 꼴이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사실 치매야말로 뇌의 노화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보험보다 더 필요하고 꼭 준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만 비껴갈 일은 아니니까 꼭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그리고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